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아래 낮 기온 대전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한낮에 자외선 지수가 높고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공기는 종일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박찬송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어제 대전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더 기온이 높아지며 더위가 심해집니다. 일단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경기도와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천안, 금산도 한낮에 32도로 예년 이맘때 8월 초의 기온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기온이 더 오른다면 우리 지역에도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입니다. 대기 정체로 오후에도 비슷한 단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는 짙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31도, 세종 31도, 대전은 32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6도, 예산 30도, 부여는 31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5m, 중부 0.5, 남부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직 5월인데도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빨리 찾아온 더위에 지자체들도 일찌감치 폭염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반소매 옷차림의 시민들이 거리 곳곳에 거닙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는 물론 양산까지 햇볕을 막아주는 피서용품들도 등장했습니다. 계절상 봄으로 불리는 5월인데 한낮 기온은 30도를 넘나들며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걸으니까 이제 땀이 나가지고 속에 입은 내의가 축축할 정도로 덥고 더워서 좀 힘들고요. 또 이제 햇볕이 따가워서 모자를 좀 쓰고 다니니까 3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은 예년으로 치면 7월 중순에 해당할 정도로 때이른 더위인 셈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천안 등 지자체들은 한 달 이상 빨리 찾아온 더위에 서둘러 폭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폭염 대책을 추진했던 천안시는 올해 열을 앞당겨 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잠시나마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막을 건널목 곳곳에 설치했고 특히 일정 기온이 되면 자동으로 펴지고 접히는 스마트 그늘막도 도입했습니다. 도로가 달아오르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살수차를 동원해 열을 식힙니다. 금년에 추가로 52개소 정도를 추가로 또 설치할 계획이고요.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곳에 얼음 상자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아산시도 경로당 등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찾아 냉방기 작동 상태를 살피고 폭염에 대비한 행동 요령 안내에 들어갔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챙길 재난 도우미도 충남 전역에 11,726명이 지정됐습니다. 항시 전화라든지 그걸 확인하고 있고요. 폭염 특보라든지 경보 발령 시에는 재난 문자를 송출해서 마을 이장님 등을 통해서 안전한 무더위 쉼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또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 얼음조끼 등 여름나기 용품들도 서둘러 확보하는 등 빨라진 더위에 지자체들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온열 질환자 수백 명을 이송했던 소방당국도 폭염 구급대를 지정하는 등 폭염 비상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5월 셋째 주 전국의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모두 0.07%씩 하락한 가운데 대전의 아파트값은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8% 올랐고 세종과 충남은 한 주 전보다 각각 0.13%, 0.06%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 대전은 0.04% 올랐지만 세종은 0.41%, 충남은 0.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신규 분양이 호조를 보였고 중구 등 정비 사업과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지만 세종과 충남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0대 집배원의 사망을 둘러싸고 과로사와 갑질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공주 우체국이 이번에는 출퇴근 기록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의 각종 근무 수당을 덜 주려는 꼼수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고 이은장 씨의 공주 우체국 출퇴근 기록입니다. 평일에 근무한 20일의 출근 시각이 일관되게 아침 7시부터 7시 3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체국이 인정한 출근 시각은 모두 7시 30분. 실제 근무 시간보다 초과 근무 수당을 30분씩 덜 인정받았습니다. 동료 집배원 A씨도 지난달 출퇴근 기록 일부가 조작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퇴근한 시간은 이것보다 더 늦는데 그 시간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거죠. 동료 집배원들은 공주 우체국이 초과 근무 수당을 덜 지급하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에 이제 시간에 근무 수당을 이제 적자다 보니까 이제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6시에 퇴근하는 거기 때문에 퇴근을 찍지 말으라고 이렇게 권고도 하고. 전국 집배노조와 신창현 의원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근무 기록 조작이 만연해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1년 근로시간이 2,795시간입니다. 그 장시간 근로를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의로 축소, 조작하고 있습니다. 공주우체국 측은 해명을 요구한 취재진에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청와대 앞에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 이은장 씨 사망 사고 이후 이번만큼은 열악한 집배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이 노동조합 탄압과 교직원 비위 등의 의혹이 불거진 금강대학교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청은 앞으로 2주 동안 감독관 12명을 학교로 보내 부당 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금강대는 최근 학교 비리 의혹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등 2명을 각각 해임과 파면 조치하는 등 수년째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K-워터가 주관하는 2019 국제 가뭄 포럼이 오늘까지 K-워터 본사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극한 가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호주, 태국 등 해외 물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뭄과 관련한 최신 연구 사례를 공유합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한화토탈 대상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과 합동조사, 특별 점검 등 정부와 지자체 전방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원인과 함께 업체의 과실 여부나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 특별근로감독 참여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한화토탈 대상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환경부 등 정부 합동조사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한화토탈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는지,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에 바로 신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화토탈 측은 첫 번째 사고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15분 내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 사고 때는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상 사고 원인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이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화관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그런 조치 문제, 그런 문제들 이제 연계돼서 특히 이번 사고가 공정상 문제로 발생했는지, 숙련도나 인력 부족 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유독물질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유출된 물질의 유해성 여부도 다시 조사합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에는 주민 불안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함께하는데 플랜트 노조 측이 사업장 노조와 별도로 특별 근로감독에 참여를 요구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회사 노동조합한테는 최대한 현장 의견 들을 수 있도록 참여를 저희들이 요청을 할 거고 사회 근로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플랜트 노조 측은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실질적인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공정의 시작부터 가동까지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소속된 노동자들입니다. 자, 죽고 다치는 노동자들이 플랜트 노동조합에 소속된 2주간의 특별 근로감독이 시작은 됐지만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설비와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던 충남도도 경기도 환경단체 등과 함께 한화토탈을 비롯해 대산지역 화학물질 취급, 환경오염 배출시설 73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화학물질 보관과 저장,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 현황과 폐소시설 가동 현황 등도 집중 점검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이 박철 스카우터를 감독 대행으로 공식 선임하고 코치진을 개편했습니다. 대전 시티즌은 수석 코치에 2군 감독을 맡던 이기범 코치를 선임했고 18살 이하 팀의 김문규 코치를 골키퍼 코치로 불러들이는 등 코치진을 새로 꾸렸습니다. 최용규 대표이사는 후임 감독 선임에 착수했으며 오는 29일 구단의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의 선수 선발 부정 의혹에 연루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장이 선수 선발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고 김 의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 시티즌의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김종천 대전시 의회 의장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종천 의장은 출석에 앞서 고종수 전 감독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대전 시리즈를 잘 내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를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진행된 대전 시티즌의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를 전후해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지인의 아들을 눈여겨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선수는 2차 테스트를 통과한 15명에 포함됐고 경찰은 김 의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장을 상대로 선수 선발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또 대가를 주고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고 김 의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장의 출석으로 이번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경찰은 지금까지 김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을 비롯한 구단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시티즌 운영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동료 의원 등에게 물컵을 던져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장기승 아산시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 심리로 열린 장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시의원은 지난해 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이 예정된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문화재청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위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를 오는 25일 아산 현충사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위토는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던 돈으로 현충사에는 위토 3,960제곱미터가 조성돼 해마다 1,000kg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충무공 묘소의 위토는 일제강점기 은행에 저당 잡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가 당시 위토를 구하기 위한 국민성금이 모아져 지켜낸 역사적 배경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원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지역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문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사업평가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가 지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재호 위원장은 앞으로 지역에서 회의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어서 첫 개최지로 세종시를 선택했고, 오늘 날짜는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10주년, 서거 10주년이어서 본회의에 앞서 국가균형발전위는 세종시와 간담회를 열어 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추진과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앞두고 한국행정연구원 등 중앙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들을 추가 이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와 밀접하게 또 함께 일을 해야 될 그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럴 기관들은 또 세종시에 배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조속한 세종시 이전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송재호 균형위원장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독일 기업인 쿼츠베르크가 당진 송산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에 3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공장을 짓기로 하고 어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광물 원료를 정제 가공해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인 쿼츠베르크는 내년 하반기 당진 공장을 본격 가동해 산업용 광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당진에는 현재 41만 제곱미터 규모로 모두 3곳의 외국인 투자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1차 외국인 투자 지역은 75%의 입주율을 보이는 등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맥키스컴퍼니가 대전 서구와 장학금 기부 협약을 맺고 지역인재 장학금 2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맥키스컴퍼니 측은 대전 지역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이제 우린 소주 한 병당 5원씩 적립해 10년간 매년 2천만 원씩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대전시 문지동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의 한 실험실에서 불이 나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고 연구원 등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고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운하 유적인 태안과 서산 일대 굴포 운하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태안군은 내년 3월까지 굴포 운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해안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잇는 굴포 운하는 6.8km에 폭 14 내지 63m의 백기를 내는 것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530여 년간 10차례나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홀로그램 시야각을 10배가량 높이고 기존 8K 초고화질 영상보다 250배 선명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픽셀 구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기존 수평 방식이 아닌 수직으로 픽셀을 쌓은 것이 새 기술의 특징이라며 홀로그램뿐 아니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등 다양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대전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더 기온이 높아지며 더위가 심해집니다. 일단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경기도와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천안, 금산도 한낮에 32도로 예년 이맘때 8월 초의 기온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기온이 더 오른다면 우리 지역에도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입니다. 대기 정체로 오후에도 비슷한 단계가 예상됩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는 짙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31도, 세종 31도, 대전은 32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6도, 예산 30도, 부여는 31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5m, 중부 0.5, 남부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는